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이퀴스 60일? 이퀴스 60일. 시험에 들게 하시는군요. 어려운 영어. 국정 현안에는 한마디 없더니 당권에는 왜 그리 말이 많은지. 한마디로 문재인 11차에 걸쳐 11번이나 회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혁신안 갖고 무덤으로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나눠 먹고 쪼개 먹고 말아먹을 테니. 이런 말 아닙니까? 저는 한마디로 안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셨네요. 오케이 마리님 견해 한번 볼까요? 안철수 의원의 이런 점 저는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이 유리한 인기투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걸로 단일화를 진행하려고 문구도 자기가 원하는가 아니면 무한 거부하고, 그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왔고 질문에 따라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자기가 이기는 항목으로만 지목을 했죠. 절충안 내봐도 계속 거부했고, 무조건 내 거가 아니면 안 한다. 노 이러다가 결국 완전 막바지에 가서 내가 양보하니 당신이 해보시오.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 당시 제가 이거를 중계방송하듯이 매일 방송 텔레비전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고, 당시 제가 지니고 있던 노트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다 기록이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전에 이를테면 YTN 같은 데서 할 때하고 오후에 어디 다른 채널에 가서 말할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면 기록을 했었어야 하니까요. 그 기록할 때가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이 대단히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 팩트를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지지도건 뭐건 아무튼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그땐 뭐라고 해야 되나? 예비 후보. 안철수 예비 후보가 앞섰던 건 사실인데,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인들이 하고 결렬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반안철수 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호남을 중심으로 묘하죠. 그리고 수도권의 호남 거주자들이 많은 곳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인기가 툭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문재인 후보가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이 핑퐁식 왔다 갔다 협상 도중에. 그래서 당시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이제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예비 후보가 하자는 대로 조사를 해도 무조건 문재인으로 이기겠다. 그게 보수 성향 평론가나 기자들은 특별히 성향이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진보 쪽 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쪽의 이 평론가건 일치했었습니다. 견해가. 안철수가 진다. 그리고 급격하게 안철수 예비후가 본인 점수를 까먹고 있다. 거기에는 모두 다 일치를 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건 당연히 일치를 한 거고요. 네, 오케이 마리님 글을 보니까 그때 2012년 이게 아마 9월부터 10월, 11월 사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라에서 바다님께서는 청라에서 바다. 노란 목도리 문재인 대표에게 둘러줄 때 네가 되나 두고 보자는 표정이 역력했었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셨나요? 청라에서님에게는. 멍청한 안철수라고 어느 분이 쓰셨는데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님. 멍청한 안철수라니요. 머리 좋기로 유명한 분인데 공부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멍청하다 그러면 안 돼요. 선계님, 이분도 아주 파워 댓글러시죠. 나도 우리 동네에서는 자칭 타칭 명망 있는 정치평론가인데 소문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동네 후배가 말하기를, 성님 안철수 자 왜 저랍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네. 진짜 안철수 자 왜 저러지는 모르겠어. 이강윤님이 좀 가르쳐줘 봐요. 하하하 이러셨는데, 방금 양정대 기자가 소상하게 설명한 거 들으셨죠? 예, 저도 양 기자한테 맨날 배웁니다. 선계님이 좀 하나 풀어봐 주시지 그러세요. 선계가 바라본 안철수 자 왜 저라노? 와 이랬었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풀어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다 그 얘기네요. 아이고, 이거 참. 문안박에 아는 안희정이다.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에 갔더니 그렇게 써 있어서 하도 내가 웃으면서 한 교수님이 요즘 휴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휴머. 네. 워렌 버핏 67조님 얘기 한번 볼까요? 안철수, 한석, 정치적 자살행위다. 새정년 뼈 깎는 혁신안 일체 거부하고 또 혁신안과 전당대회를 요구한다? 한석짜리 안철수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요구를 하나? 안철수 탈당 후 천정배, 거기도 지금 한석이죠. 그 신당행 검토해봐라. 기부금 돌려받고 정계 은퇴하거나.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꼴통아이티님, 안철수 의원이 아주 야당에게 희망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구나 이러셨고, 버스파일럿님, 저는 한 달에, 이번 달에, 그러니까 11월이네요. 3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요? 더구나 이번은 하루 짧은 달이니까 30시간이면, 30일이면, 오늘이 말일이니까, 그냥 멍청하게 계산해서 하루도 안 쉰다고 치고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하신 거고, 일요일 2분을 쉬셨는지 4번을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해오셨단 말씀이네요. 근데 한 달에 300시간은 근무를 해야 그나마 생활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죠. 아무리 버스 노동자라지만 이건 좀 심하죠.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송구합니다만 노동 착취. 우리 버스 파일럿님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에 많은 사람들 시달리고 있고, 집에 와서도 일 때문에 머리 쓰고, 하고 이런 사람, 그런 것까지도 다 노동시간으로 치면은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힘드십니다. 이게 육체 노동과 신경 써야 할 게 좀 많습니까? 또 도로 상황 봐야지, 사고 나면 또 책임 물지, 버스 전용차로는 잘 안 지키지, 잽싸게 들어왔다 나가는 택시, 그분들도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또 초보 운전 아줌마라고 안 되지. 초보 운전자가 또 앞에서 잘못하면은 많이 힘드실 거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대단군님이 물대포도 안 보이는데 어느 어용단체가 지금 복면 시위를 벌써 선보이겠네요. 범죄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죠. 강력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들 복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형 기준 상향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복면이네요. 이런 거 청와대에서 보여줘야지. 아베 총리 옆에서 사인하는데 다소곳이 서서 기다리는 대통령 사진도 있고요. 지난 토요일 날 맹아새, 맹경순 아나운서, 맹경순 선배가 진행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 소생이 참 꼴 사납게도 기부스를 한 채 가서 노래를 한 자리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영 창피했습니다. 이게 기부스하고 이게 뭔지. 손병휘 7집 가수가 저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날 경찰 추산 한 2,000명 오셨죠. 그래가지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바자회 하느라고 애쓰신 은당님, 겨울님, 낭만고양이님 등등등 그 외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다 거명을 못합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많이 와 있고 좋은 것도 많던데 좀 남아서 아름다운 가게로 보낸다 그러죠. 다음번에는 좀 더 널찍한 장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번듯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아새, 맹경순 선배 화이팅입니다. 자,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하도 해괴망측한 사건들도 많고 사건을 또 다른 사건이 뒤덮고 한 적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당시 상황을 잠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즉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서해 이렇게 항구적인 평화체제 도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NLL을 양보하겠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박근혜 후보 측 새누리당의 의원 정문원 의원이 발언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자기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발언록을 폐기토록 지시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 백종천, 조명균 2인입니다. 조명균 비서관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서 조금 뒷자리에서 녹취도 하고 기록도 했던 그 사진도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관련 법무법인 동안이든가요? 조동환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판 일정이다 보다 일정이 아주 빠듯하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잠깐 짬을 내서 연결해 주신 거 일단 청취자를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사건 브리핑은 대충 말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3심까지 가리라고 보여지지만 1심과 2심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검찰이 애당초 무리한 기소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미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당시 이번 국정원장이 현 정부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화동 내용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초가 실종됐다고 하지만 멀쩡하게 잘 있는 거였죠, 사실은. 잘 있었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그런 기소였죠, 사실. 예. 그런데 무슨 나라 기록원인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다 했는데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점점 미궁에 빠지고 이게 객관적 정황이 새누리당 사람들 예의가 맞나 봐. 한때는 이런 인식이 좀 퍼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기록원인데요. 국가기록원, 예. 예. 나라 기록원. 국가기록원이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대통령 기록물법이라는 게, 참여정부 임기 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거의 제대로 보존도 안 되고 남겨지지도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그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법을 만드시고, 기록물까지 많이 남겼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남기고 법이 제정된 지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첫 적용을 받는 때였죠. 예. 그렇죠. 첫 법이 제정되어서 첫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임기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때 시기도 너무 촉박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100만 건 정도였거든요. 기록물이. 예. 사실 그런 걸 갖다가 첫 작업에다가 그렇게 많은 양을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조금 약간 시행착오라 해야 될까? 일부 좀 미흡했던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아까 사초 실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이게 조명균 비서관이 상당히 조명균 비서관하고 실무진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임시로 초본이죠. 초본을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맞춤법 틀린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이 말을 한 내용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오류도 또 화자가 바뀌어
있다든지 예. 뭐 이런 게 너무 오류가 많으니까 대통령께서 보시고 아니 이거 대통령께서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이건 이렇게 해서 맞춤법이 틀렸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까지 하시면서 이걸 다 다듬어서 완성본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있는 분들에게 넓게 공유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도 보내줘서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초 실종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네. 지어낸 저쪽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낸 프레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렇죠. 예.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 1, 2심 판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통령들이 파기된 적이 없다라고 네. 이제 결국 결론이 어쨌든 심은 남았지만 1, 2심까지 어쨌든 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차피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남북 정상 회의록이 이제 뭐 심지어는 어떤 말을 두 정상 간에 이제 남북 간 최고위자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공개가 되었고. 대화체로 다 공개가 됐었죠. 네, 대화체로 다 공개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국민들도 대선을 포기받는 같은 있지도 않았다라고 다들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라는 건 사실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조금 방향을 탔는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제가 청취자분들께 대신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그 재판부의 결론 삼아 판결문 일부를 제가 청취자분들께도 전해드리자면 물론 우리 조 변호사님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재 대신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이 점이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년 사이에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재판부가 가르마를 딱 타준 거고 또 이런 언급도 했어요. 수정된 회의록 완성본이 남아 있으니까 초본은 설령 폐기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역시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 이 두 가지의 그렇죠. 논점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내린 거죠. 네네. 아마 지금 검찰이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것도 대법원으로 끌고 가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계류시켜 놓음으로써 재판 진행 중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정치적 그 타격 효과, 상대에게 무슨 얼룩을 입히거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3심 이렇게 가곤 하는데 대법원의 요즘 그 보수화된 경향 이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뭐 지금 미리 전망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나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긴 한데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1, 2심이 어쨌든 같은 입장이고 또 거의 뭐 명확하게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 학회도 있거든요. 네. 학회 학자들도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뭐 지금 대법원이 좀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를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동환 변호사와 함께 이른바 NLL 4초 폐기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스포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상식의 계절, 또 조금 있으면, 한 달쯤 있으면 12월 하순께 가면 또 무슨 방송 대상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연말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 방송 대상의 전초전격이 각 프로 구단, 종목별 골든글러브니 이렇게 시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후보로 올랐어요, 올해는? 예, 일단 프로야구 골든글러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을 위주로 해서 후보를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선수도 좀 껴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투수 부분에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도박 혐의가 있는 안지만 선수라든지 임창용 선수가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 포함이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팬들도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골든글러브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를 올린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에만 입각해서 성적 좋은 순으로 올리니까 설령 사회적 무리를 빚더라도 그건 경기 외적인 거여서 반영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더라? 임창용 선수는 삼성에서 내쫓았대요. 예, 임창용 선수는 오늘 보류 선수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지만 선수라든지 윤성환 선수는 그대로 지금 삼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이 도박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놔둔대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윤성환 선수와 안지환 선수는 단연 계약이 일단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임창용 선수는 이미 검찰에서 도박 혐의를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으로서는 이제 보호할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지만이나 윤성환 선수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남겨두는 것인데, 하지만 삼성이 임창용 선수를 내보낸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두 선수가 혐의가 밝혀진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선수들도 그러겠죠. 좀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평 차원도 있고 삼성이 또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중시하니까. 자, 프로야구 이번 골든글러브 어느 포지션이 제일 치열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루수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일루수 부분에는 지금 MVP를 놓고 겨뤘던 그 NC의 에릭 테인즈와 박병호 선수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인즈와 박병호 선수가 그 MVP에 이어서 그 골든글러브 수상을 놓고 좀 격돌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신인왕에 올랐죠. 바로 구자욱 선수가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개인상 MVP와 신인상을 받았던 또는 후보에 올랐던 이 세 선수가 모두 일루수에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자들 투표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 총 몇 명이나 투표에 참가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담당 기자가 200명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사에서도 한 사람씩만 가죠? 1, 2, 3진이 만약에 있다면 1진만 참석하죠? 아닙니다. 투표를 따로 합니다. 따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방송국이나 신문사 보면 프로야구 1진, 2진, 3진을 두기도 하는데 한 언론사에서 3명이 모두 다 투표권을 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진 기자도 있고, 네. 그다음 PD도 있고, 해설위원, 아나운서 다 있기 때문에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겠군요. 저는 각 사에서는 각 사별 언론사 사별로 한 투표권을 하나씩만 주는 줄 알았어요.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만 참여를 하고요. 예. 중앙지나 그다음에 스포츠 일간지 이쪽은 좀 각 사가 모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상하게
골든글러브라든지 이런 시상식의 그 투표권에는 그 인터넷 언론은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상당히 좀 많은데 특히 그 인터넷 스포츠 언론사가 상당히 좀 이제 좀 좋은 언론사도 많은데 좀 여기서 좀 제외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근데 그 인터넷 언론 차별하는 게 우리 언론계의 오랜 고질이기도 해서 말이죠. 자, 축구는 내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는데 MVP 후보는 누가 올라 있나요? 네, 일단 이동욱 선수가 지금 일단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김신욱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신욱 선수는 올 시즌 18골로 득점 1위를 좀 차지했고요. 토종 선수로서는 키 크고 헤딩 잘하는 그 김신욱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그 당시 인천에서 뛰었던 유병수 이후로 그 한국인 선수로는 5년 만에 그 득점왕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삼성에서 그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올린 염기훈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김신욱 선수와 이동욱 선수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도 뭐 무슨 상 받는다며요? 네, 이미 받았고요. 네. 그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이제 해마다 그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선수 이런 거를 시상식을 하는데 네. 올해의 해외파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번 그 해외파 선수 후보에는 기성용 선수도 올라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손흥민 선수의 좀 활약이 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인가 보죠? AFC? 그럼 거기서 주는 거면은 일본 선수로서 유럽이나 어디 해외 리그에 가 있는 선수들도 다 포함된 것 중에서 손흥민이가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뭐 나카타니 누구 유명한 선수들 나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해외파 선수 후보로는 딱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성용 선수와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선수가 또 이제 한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호주. 예, 아무래도 좀, 호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잉글랜드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상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과 기성용 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손흥민이 됐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하나도 후보에 못 올랐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 축구 같은 경우는 여자 축구에서 올해의 대표팀과 그 감독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잠깐 뉴스 보다가 요즘 이제 스포츠 뉴스 코너 생기고 나서는 꼭 봅니다, 저도. 와, 어마어마하대요. 무슨 김태균 선수는 84억, 그리고 뭐 정우람이라는 피처는 82억 주겠다는데 마다하고 한화로 가서 거기서 또 84억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80억씩 돈 주고 나면 한화 같은 구단은 어떻게 창고가 비어납니까? 어디 돈 빌려옵니까? 어떻게 돈을 줍니까? 일단 뭐 모기업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워낙 그 남겨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그 포스팅 금액이겠죠. 메이저리그 팀에서요. 네. 이제 그 금액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이용규 선수라든지 정근호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었고요. 역시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계속 선수를 영입을 해서 계속 키워가는 구단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84억 이거 한꺼번에 일시불로 줘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금 플러스 연봉 곱하기 계약 기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억 계약에다가 연봉 5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35억을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연봉도 이제 10개월에 나눠서 주게 되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계약금이 되겠죠. 제가 별 걱정을 다 하죠. 하도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놀래서 그랬어요. 자, 어제 저도 이건 텔레비전으로 좀 봤는데 그 실황 중계를 해주더군요. 어떤 채널에서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 테니스 경기로는 뭐 아주 유일하고 가장 정통 있고 권위도 있고 오래된 대회인데 영국이 테니스 종주국이기도 한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윈블던 테니스라는 또 유명한 대회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영국이 무려 79년 만에 데이비스컵 우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9년 만이니까 1936년이 마지막이고요. 예. 36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기도 한데. 손기정 선수가 소년일 때쯤이겠네. 예, 손기정 선수가 이제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가 바로 36년이었죠. 그렇죠. 예, 맞다. 소년은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챔피언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좀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라운드에서 미국과 붙었습니다. 7번 시드에 미국과 붙었고요. 그다음에 8강전에서는 1번 시드에 프랑스와 붙어서 또 이겼습니다. 아, 프랑스가 1번 시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꺾고,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 벨기에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네. 일단 영국의 테니스 스타 하면은 역시 앤디 머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 네. 예, 머레이 일단 앤디 머레이는 단식에서 주로 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큰 형인 또 머레이가 또 있죠. 예. 그 머레이와 또 복식에서 또 호흡을 맞춰서 무려 3게임을 다 따냈습니다. 그렇죠. 그 머레이가 일단 앤디 머레이가 단식 2경기를 모두 따냈고요. 예. 그다음에 복식에서 또 1경기를 따냈고요. 형제들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영국을 80년 만에 우승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머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대기록을 좀 갖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 윈블던 테니스에서 2013년에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왜 이게 대단한 기록이냐 하면은 영국 선수는 윈블던 테니스에서 결코 우승할 수 없다는 그런 일종의 좀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용어로 윈블던 효과라는 그런 좀 얘기까지는 있었는데요. 네. 예,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윈블던 효과가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자국 기업이나 자국 선수가 그 재미를 못 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윈블던 효과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것을 바로 그 징크스를 깬 선수가 바로 앤디 머레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영국 테니스의 최고 스타이자 영웅이 되겠죠. 아무래도 영국 국민들, 잉글랜드 국민들에게는 머레이는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동시에 깨버린, 그러니까 테니스의 종주국인데 막상 80년 동안 우승 한 번 못했던 데이비스컵을 가져오고 그 형제가 또 윈블던에서 항상 외국 선수들의 잔치, 스페인 나달이나 뭐 등등등, 스웨덴이나 독일 뭐 이런 미국 맥켄로 이런 선수들이 와서 우승했는데 자기 홈타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우승시킨,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 벨기에는 나라는 조그만데 테니스는 잘하나 봐요. 예, 벨기에 역시도 이제 좋은 선수를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역시 이제 뭐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좀 중점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제 벨기에도 유럽에서 좀 테니스 강국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서울시보다도 훨씬 적은데 그 데이비드 고핑인가 하는 고핑이란가 하는 그 단식 선수 보니까 야, 눈이 아주 매섭고 한 단식을 그 친구가 따내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챔피언스 트로피라는 그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축제처럼 재밌는 게임을 요 며칠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기 방식은 예전에 그 지난 10월이었죠. 10월 달에 인천에서 벌어졌던 프레지던트컵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경기 운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포볼 경기, 그다음에 포섬 경기, 그다음에 어제 바로 싱글 매치 플레이를 경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결과로 놓고 보자면은 14대 10으로 그 미국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금을 10억의 상금을 놓고 이제 벌이는 일종의 친선 대회이기도 했지만 역시 좀 LPG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기량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 팀의 MVP는 누가 뽑혔습니까? 예, 일단 LPGA에서는 유서연 선수가 뽑혔고요. 그다음에 KLPGA, 그러니까 우리나라 LPGA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는 박성현 선수가 뽑혔습니다.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네. 박성현 선수는 이제 올 시즌 그 장타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어제 그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박인비 선수를 꺾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5번 홀까지 5홀로 앞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사이드하게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15분 홀까지 되게 그 매치 플레이에서 5홀까지 차이가 나기란 대단히 어려운데 박인비 선수가 저 명예의 전당에도 예약하고 올해 상금 랭킹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1등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고요. 네. 이미 그 LPGA 선수 팀이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엄쉬엄 경기를 하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예. 쉬엄쉬엄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생들하고 하니까 또 좀 언니로서 아량도 베풀고 이를 악물고 저기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축제 성격의 대회니까. 네, 겨울에도 스포츠거리가 많군요. 저는 겨울 들어가면은 체육부 기자들은 농구, 배구 빼고는 뭐 좀 기사가 없나 했더니 오늘도 화제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작별하도록 하죠. 아까 그 브릿지라 그러나요? 코너와 코너 사이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께서 전화가 대통령이 뭐 IS를 아이스라고 발음한 거 화제던데 직접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누가 써놓은 것만 봤는데 아이스. 뭐 영어 발음이 어떻든지 간에 나라 살림만 잘하고 엉뚱한 짓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대통령의 다음번 한국 방문일은 12월 5일이라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이 몇 차 한국 방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한국 방문이 잦으십니다. 락 에이지스님 오랜만이네요. 저도 출첵하신다고. 끝날 때 오시면은 어이구 어떡하시나 이거 뭐 다 거의 이제 코너 다 지나갔고 그랬는데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신가동 코브라님 아이고 닉네임이 살벌하십니다. 코브라. 은당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던 분 토요일날 그분 맞으시죠? 제발 제가 닉네임에 워낙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정말 어쩔 땐 불만이에요. 저분 얼굴은 아는데 닉네임은 모르고 물론 실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부르기도 애매하고 이게 참 난감합니다. 사도 요한님, 버스 파이런님 아까 그 장시간 노동하신다는 10시간 11월 달에만 300시간 노동하셨다는 그 버스 종사자분 말이에요. 버스 파이런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조합원님 중 한 분이 버스 운전자였는데 하루에 15시간인가 운전하시고 다음 날 쉬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근무라고 하시더군요. 락에이지스님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지역 버스 기사분들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일해가지고 정해진 대로만 해서는 생활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양 선생님이 아주 급소를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문제죠. 장시간 살인 노동에 시달리고도 생활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소리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누구는 뭐 재벌집 우도 4살짜리는 벌써 뭐 지가 갖고 있는 주식만 뭐 240억 그래가지고 배당금만 뭐 얼마라더라? 7억 8억? 4살짜리 연수입이 배당금만 8억 5천? 세무서 국세청에서 뭐 하는 거 집계한 걸 우연히 봤는데요. 빈부격차 자체를 뭐라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공적 경제의 영역에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격차를 줄이고 살인노동은 면하게 하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데 이건 정말 슬프고 분노를 넘어서 갑자기 막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만 일하고도 그렇게만 일하면 생활이 안 된답니다. 이재양 선생님 슬프지만 오늘의 댓글로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다들 힘들게 버는데 모두 다 국민 모두 다 이건 참 비참합니다. 안양 아줌마님은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답답하다고요. 그 나라사랑님은 답답을 떠나서 열이 난다 이러셨고 이걸 한참 앞으로 가야지 저기가 있는데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느려요. 아이스 한 줄. 네. 어떤 견해. 야 이건 뭡니까? 바보님은 Time in a Bottle, Jim Croce's Greatest Love Songs. 지난 금요일날 작별곡으로 올렸던 이게 디스크 사진인가봐요. 앨범 자켓. 그거 올려주셨네요. 지금 봤습니다.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좀 조롱하는 듯한 걸 이렇게 CCT6206님이 올리셨고요. 사진들을 앞에 많이 있군요. 직격탄과 물대포 직사, 공권력, 공포 권력의 준말 아니냐고 CCT6206님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대비시켜 주셨는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박종철 군과 서울대생 박종철 군과 연세대생 이한열 군
잊을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이름들이죠. 이한열 군이 교문 부근에서 최루탄 맞자마자 이종훈 씨일 거예요. 이 친구가 부축하고 부축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과 농민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그만 무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그 위로 또 물줄기가 덮치는 이 사진을 나란히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상주 김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농산물 경매제도 문제점 장황히 자세히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셨던 그분 맞으시죠? 예. 길어서 읽지는 못했고요. 꼭 한번 회람들은 부탁드립니다. 몇 번째 한국반문? 자주 안 오셔도 된다고. 네, 이강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춤바 원바 터브 썸핑 어느 게 가수예요? 임피디님? 춤바 원바의 터브 썸핑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노래네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